근데 만약에 정말로 대한항공에서 탑승 마일을 인정해 주지 않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욕먹을 짓을 한 건 맞습니다. 최근에 대한항공에서 아시아나항공이랑 합병할 때 마일리지가 어떻게 전환될지 마일리지 합병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제가 정리한 내용을 영상으로 올렸었고요. 혹시라도 아직까지 그 영상을 보지 못하셨으면 꼭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떻게 남아있는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여러분들께서 관리하셔야 할지 제가 자세히 설명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우수회원 관련 부분에서 제가 좀 놓친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좀 잘못 이해를 해서 여러분들한테도 잘못 전달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영상에 많은 분들께서 댓글에 우수회원 관련해서 여러 질문들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원래는 계획에는 없었는데 회원 등급 부분을 좀 집중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이번 합병안에서요, 마일 전환 못지않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된 게 회원 등급 관련된 부분이에요. 지난 영상을 보신 분들께서는 아실 거예요. 제가 아주 좋은 조건이라고 대한항공에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 영상 보신 분들 중에서 저한테 댓글로 몇 가지를 좀 다시 바로 잡아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는 확인을 했습니다. 나머지 하나 같은 경우는 저는 아직까지 긴가민가해요. 정말로 그럴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영상 후반부에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먼저 이번에 발표된 마일리지 합병안에서 회원 등급 부분을 제가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완전히 합병된 다음에도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랑 따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번 마일리지 합병안의 핵심인데요. 그러면서 회원 등급 측면에서 볼 때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대한항공 마일이랑 아시아나 항공 마일을 따로 관리할 때의 회원 등급, 또 하나는 아시아나 마일을 대한항공 마일로 전환할 때의 회원 등급. 먼저 각각의 마일을 따로 관리하는 경우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때는 그냥 아주 깔끔합니다. 아시아나 항공 마일일 때 회원 등급을 대한항공 회원 등급으로 매칭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대신에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우수 회원 등급은 5개로 나뉘어져 있고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3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유연하게 매칭을 해주기 위해서 대한항공의 회원 등급을 하나 새로 만들겠다라는 게 핵심이고요. 여기 아시아나 우수 회원 등급표랑 대한항공 등급표를 비교해보면요. 아시아나 골드 같은 경우는 대한항공 모닝캄으로 매칭이 되는 거고요. 아시아나 다이아몬드랑 다이아몬드 플러스 2년짜리는 새로 신설되는 모닝캄 슬렉트 등급으로 매칭이 되는 겁니다. 참고로 다이아몬드 플러스 같은 경우는요, 이 등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탑승 마일리지 10만 마일을 2년 동안 적립하면 2년간 다이아몬드 플러스 등급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기간에 상관없이 탑승 마일리지를 50만 마일 적립하시면 이 등급을 받으실 수 있어요. 이 경우는 평생 받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2년짜리 다이아몬드 플러스를 모닝캄 실렉트 등급으로 매칭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 플러스 50만을 달성해서 다이아몬드 플러스를 받으신 분들은 모닝캄 프리미엄으로 매칭을 해주는 거고요. 아시아나 항공 플래티넘 등급 같은 경우는 대한항공 밀리언 마일러로 매칭을 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대한항공에서 새로 모닝캄 슬렉트 등급을 만들었잖아요. 이게 이번 마일리지 합병안에서도 꽤 중요한 내용이에요. 특히 우리 소비자들한테는요. 아직까지 대한항공에는 우수 회원 등급이 딱 3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근데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아시아나 항공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부분의 메이저 항공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등급을 대한항공에서는 여태까지 운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타 얼라이언스 항공사라면요, 골드 등급, 그리고 스카이팀이라면 엘리트 플러스 등급을 1년 아니면 2년 동안 유지시켜주는 등급이 다른 모든 항공사들에는 있는데 대한항공에만 없었어요. 참 이상하죠? 이런 것도 결국 경비 절감을 위해서 이런 등급을 만들어 놓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대한민국의 메이저 항공사로서의 태도인가 싶어요. 그런데 어쨌든 다행히도 이번 합병안에서 이런 등급을 만들겠다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이번에 신설되는 모닝캄 슬렉트 등급은 아시아나의 다이아몬드 등급처럼 2년에 4만 마일을 적립하면 받을 수 있는 등급일까? 아니면 다이아몬드 플러스 2년짜리처럼 2년에 10만 마일을 적립해야 받을 수 있는 등급인가? 라는 생각이요.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대한항공을 여태껏 봐서 알잖아요. 당연히 저는 4만 마일 적립하면 주는 등급이라
등급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10만 마일을 적립해야 받을 수 있는 등급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한항공 홈페이지에는 이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서 전 아직 발표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대한항공 홈페이지에 있는 공지문을 보면 정말 간략히만 정리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 영상 시청하신 분께서 이와 관련된 게 공정위 홈페이지에 좀 더 자세히 나와 있다고 알려주셔서 제가 공정위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역시나 제 생각대로 10만 마일을 적립해야 받을 수 있는 등급이 맞습니다. 물론 2년에 10만 마일을 적립하는 게 쉬운 건 아니죠. 사실 대부분 여행을 하면서 마일리지를 모으시는 분들은 거의 못 모으실 겁니다. 1년에 5만 마일, 그러니까 장거리 노선을 1년에 5번 이상 타야 되는 거죠, 평균. 아시아나항공의 다이아몬드 등급이 2년에 4만 마일 적립하면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이거에 비하면은 아주 어려운 거죠, 2년에 10만 마일은. 그런데 사실 아시아나항공에서 주는 다이아몬드 등급이요, 2년에 4만 마일 적립하면 받는 다이아몬드 등급, 이게 대한항공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른 메이저 항공사, 메이저뿐 아니라 마이너 항공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항공사들이랑 비교를 해서 말도 안 되게 좋은 조건입니다. 대부분 항공사들은요 1년 기준으로 회원 등급을 업데이트해요. 2년 해주는 곳도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에 상응하는 등급을 보면 1년에 5만 마일을 적립해야 이런 등급을 줍니다. 잘 주는 곳이라면 1년에 4만 마일 적립하면 이런 등급을 부여해주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2년에 10만 마일이죠. 1년으로 환산하면 5만 마일 적립할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등급이니까 다른 항공사들이랑 사실 비슷한 수준으로 정해진 거예요. 근데 여기다 기간은 2년이니까 사실 다른 항공사들보다는 더 좋은 조건인 거죠. 물론 아시아나 항공이 계속 있었다면 2년에 4만 마일만 적립하면 스타얼란스 골드 등급을 받을 수 있는데 더 이상 이 정도 마일 적립에 이에 상응하는 등급을 받는 게 사라져 버리니까 아쉽고 뭔가 손해보는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이번 마일리지랑 또 회원 등급 합병안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2년에 10만 마일이란 문턱이 높기는 해요. 그래도 모닝캄 실렉트 등급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제 생각에는 우리 소비자들한테는 하나의 옵션이 더 생긴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좀 더 중요한 내용인데 아시아나 마일을 대한항공 마일로 전환해서 관리할 때 회원 등급 부분입니다. 이게 참 처음에는 되게 쉽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좀 복잡한 부분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일단 이번 합병안에서 마일을 합쳤을 때 회원 등급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구 아시아나 마일리지의 전환 시점에는 기존 대한항공의 우수회원 자격 마일에 아시아나 항공 운항편 탑승 실적을 합산해 우수회원 등급을 한 번 더 심사하고 보유 중인 우수회원 등급과 재심사 등급 중 더 높은 등급을 부여합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일단 내용 자체만 보면 그냥 아시아나랑 대한항공을 합쳐가지고 재심사한다, 그리고 재심사를 했을 때 기존 등급이랑 재심사 등급 중에 높은 등급을 부여해 주겠다 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그렇게 문제가 되어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대한항공 우수회원 자격 마일에 아시아나 항공 운항편 탑승 실적을 합산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시아나 항공 이외 스타 얼라이언스 항공 운항편 탑승 실적은 여기 포함되어 있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럼 과연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될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했는데 제 바로 전 영상에 시청자님께서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대한항공에도 확인을 해봤는데 포함이 안 된다라고 저한테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보통 항공사에서 회원 등급을 설정할 때요, 자사의 항공편뿐만 아니라 자기가 속한 항공연합의 항공편을 이용했을 때 받은 탑승마일도 회원 등급 계산할 때 포함을 시켜줘요. 아시아나 항공도 당연히 그랬고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모닝캄 등급은 안 그렇더라고요. 모닝캄 등급은 그렇지 않은데 모닝캄 프리미엄 등급부터는 스카이팀 탑승마일도 계산에 포함을 시켜줍니다. 그런데 이번 마일리지 합병안에서 아시아나 항공이 아닌 스타얼란스 항공을 이용해서 채운 탑승마일은 포함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설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대한항공이 우리한테 좀 욕먹을 짓을 많이 하는 항공사긴 하지만 항공연합 탑승마일을 계산에 넣어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무리수거든요. 물론 댓글을 남겨주신 분께서는 대한항공에도 확인을 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그게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본 거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아직까지는 모른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마일리지 항공권 문제 때문에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항공 상담원들이랑 꽤 많이 상담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잘 모릅니다. 기본적인 것만 알고 상담을 해주시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심지어는 제가 가르쳐줄 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마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는 해요. 근데 만약에 정말로 대한항공에서 스타 얼라이언스 탑승 마일을 인정해주지 않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욕먹을 짓을 한 건 맞습니다. 저라면 일단 이 부분은 좀 더 기다려 볼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일리지 전환 관련해서 한 가지 예를 들면서 또 설명드릴 부분이 있어요. 많은 분들께서 질문해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아시아나 회원일 때 탑승 마일리지가 많았다. 그런데 대부분 이미 사용했을 경우에는 마일 합산할 때 어떻게 우수 회원이 계산이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시아나 회원일 때 탑승 마일이 총 45만 마일리지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미 거의 다 써서 3만 마일리지만 남아있는데 대한항공 회원 계정에는 5만 탑승 마일리지가 현재 남아있는 상태라고 하면요. 이걸 합산했을 때는 남아있는 마일리지를 합산하는 거니까 8만이잖아요. 3만에다 5만 더하는 거니까 회원 등급은 이럴 때 8만으로 결정이 되는 거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보통 항공사에서요. 회원 등급을 주기 위한 마일리지는요. 여러분들께서 현재 사용할 수 있는 남아있는 마일리지랑은 따로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모으셨던 대부분의 아시아나 탑승 마일리지를 이미 항공권에 사용했다 치더라도 회원 등급을 위한 탑승 마일리지는 없어진 게 아니라 기록에 계속 남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시아나 회원이었을 때 총 45만 탑승 마일리지를 적립했고 대한항공에는 5만 탑승 마일리지를 적립했으니까 이걸 합하면 50만 탑승 마일리지 기준으로 회원 등급이 정해져서 모닝감 프리미엄 등급을 받으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리는 없지만 혹시라도 대한항공에서 이런 원칙을 지키지 않고 그냥 남아있는 마일리지만 가지고 계산을 하잖아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짓입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싶고요. 그래서 이렇게 대한항공에서 탑승 마일리를 정석대로 계산해 준다면 혹시 여러분께서 탑승 마일리지를 적립을 많이 하셨는데 대부분 사용했고 이제는 남아있는 마일리지에서 제휴 마일리지가 많이 남아있다고 하잖아요. 일단 전환하지 마시고 마일리지를 알차게 쓰신 다음에 나중에 대한항공 마일로 일괄 전환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아시아나항공이랑 대한항공이 완전 합병이 되잖아요. 아니 완전 합병이 되기 전이라도 대한항공 측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스타 얼라이언스 항공을 조기 탈퇴시킨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물론 지금 발표한 마일리지 합병안을 보면 사실상 1대1 전환이나 마찬가지지만 아시아나항공의 가장 큰 장점은 스타 얼라이언스 소속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스타 얼라이언스를 더 이상 이용하지 못하시는 건 너무나도 아쉽고 우리 소비자들한테는 아주 큰 손해예요. 그래서 제가 다양한 영상에 스타 얼라이언스 항공권 검색하는 법 또 예약하는 법을 올렸거든요. 그 중에서 많은 분들께서 세계 최고의 항공사 중에 하나인 싱가포르 항공 같은 경우는 장거리 노선을 아시아나 마일로 비즈니스석 예약을 못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다 그렇진 않습니다. 여기 이 영상을 보시면요. 아시아나 마일을 이용해서 어떻게 싱가포르 항공의 장거리 노선 비즈니스석을 찾을 수 있는지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니까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지 못하신 분께서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기 가운데 누르세요. 그리고 영상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신청, 그리고 알람 설정은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여행 되세요.